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166화 아의 서직입니다. 나아 제주의 기장서 피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얘는 제주라는 뜻으로 오늘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 원자는 나무를 심는 모습에서 기원하였기 때문에 옛날에는 심는다는 뜻으로도 많이 사용된 자가 제주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번역하면은 나는 기장과 피를 심는다가 되겠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논에서 심는 배보다 밭작물인 이 기장과 피는 훨씬 일찍이 재배되었습니다. 그래서 벼자의 각골자는 사실 이 조이삭을 닮아 있기도 합니다. 기장은 인류가 가장 일찍 재배한 작물로서 약 7천년 전 남코카서스와 중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곡식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피 역시 이 기장과 비슷한 시기에 동북아시아에서 재배하던 작물이었습니다. 피는 환경 적응성이 매우 뛰어나서 척박한 토지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었지만 이 먹는 식감이 거칠어서 지배격보다는 천민이들이 애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네 말에 피죽도 못 얻어먹었느냐는 말이 있는데 이는 피가 가장 저급한 식량임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피를 삼국시대 이전부터 재배했으나 식감이 나빠서 지금은 이 논에 자라는 잡초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는 이거보다 조금 늦은 시점에 재배가 시작됩니다. 황하 중류에 있었다는 기원전 5천년에서 3천년경의 양서호 문화 전후에 조는 재배되었다고 하며 벼가 보급되기 전까지 이 조와 기장은 이 동북아시아에서 주식으로 주로 사용된 작물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벼는 아시아 남부에서 일찍이 재배하다가 약 기원전 5천년경에 재배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뒤에 뒤늦게 동북아시아 북쪽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벼는 동북아시아에서 주식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편 오늘날 동북아시아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또 다른 밭작물인 이 수수가 있습니다. 이 수수는 이들 작물들보다 훨씬 재배 시기가 늦습니다. 수수는 아프리카가 원산지고 기원전 3000년경에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이후 뒤늦게 아시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원전 6에서 4세기경 청동기 유적에 수수 껍질이 출토되기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곡식을 대표하는 작물들로 오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오곡이라 하면 살과 보리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이 조, 콩, 기장을 들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이 보리 대신에 이 피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문헌마다 오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먼저 재배했고 지배청이 애용했던 작물인 이 기장은 옛날 가장 중요한 곡물로서 오곡 중에서 가장 뛰어난 오곡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장은 평민들이 먹었던 이 피와 함께 고대를 대표하는 곡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과 피를 말하는 이 서직은 곡식을 대표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서직은 다시 줄여서 이 직으로 통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나라를 세우면 나라의 무궁한 안녕을 기원하며 종묘와 사직을 먼저 지었습니다. 종묘에서는 조상신을 기렸고 이 사직단에서는 이 토지신과 곡식신의 풍년을 기원하였습니다. 여기 이 사는 이 토지신을 말하고 직은 이 서직의 준말로 바로 곡식신을 의미합니다. 이들 제사에 서인 술도 이 기장으로 만든 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이 손수자에서 나온 이 제방변과 이 창과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방변은 이 손수가 변에 들어갈 때 간략하게 표기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소전까지는 이 손수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전설을 쓰기 편하게 다듬게 되면서
예서부터는 이 변에 들어간 손수자는 이렇게 제방변으로 쓰게 됩니다. 창과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긴 이 낫 형태의 농기구 혹은 무기를 그리는 상형문자입니다. 이 나자 역시 각골자를 보면은 셰스랑 형태의 농기구를 그리고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자료 아래에 이 손잡이도 그려져 있고요. 이는 이 셰스랑을 잡고 일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전으로 와서 이 자형은 이 창가와 이 제방변의 합자로 변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형은 손수자와는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나자는 원래 이 고물에 혹은 이 셰스랑을 잡고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 자형이었습니다. 여기 이 바이아라는 자형이 있습니다. 이 돌석과 나자의 합자이지만 놀랍게도 이 자는 각골자부터 있었던 자형입니다. 각골 자형은 이 아래 위로 이 돌들이 있고 이게 돌석자의 각골 자형입니다. 이 자들이 이 돌들이 있고 이 중앙에 셰스랑이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이 셰스랑으로 이 큰 돌들을 골라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산을 갖고 밭을 일구게 되면 처음 하는 일이 땅을 뒤집고 돌을 골라내는 일이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농경문화가 시작되면서 밭을 이 일구는 모습을 그린 자형이 이 바이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큰 돌을 골라낸다는 의미로 출발해서 큰 돌, 바이산 등으로 그 의미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자의 원래 각골 자형의 의미는 이 셰스랑으로 일을 하다, 셰스랑으로 돌을 골라내다는 의미로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이자는 일에 전념하다, 쉬지 않고 일하다로 그 뜻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전념하다는 그런 의미는 이 나자가 외고집, 고집부리다는 그런 뜻을 갖게 되고, 또한 쉬지 않고 일하다는 의미는 끼니를 거르다, 굶주리다는 뜻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또한 이 나자는 이 셰스랑이 의미하는 이 빗살 형태의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셰스랑은 그 용도가 이 큰 돌을 걸러낸다 해서 이 크다, 뼈나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자는 이 도구를 잡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점차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서 그 의미가 나를 가리키는 자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자는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또는 큰 것, 뼈난 것이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자형이 나자이랄 수 있습니다. 이 나자와 관련된 자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오를 2가 있습니다. 이 나자가 위에 이제 양이 그려진 형태입니다. 이는 이 제사에 올리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자가 있기 때문에 나자가 크다, 뼈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제단에 올리는 양을 이 좋고 크고 뼈난 양을 이 제단에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그것이 올바르다, 바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자는 이 나방아입니다. 이 나방아의 눈썹은 마치 이 셰스랑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셰스랑을 닮은 곤충이라는 뜻으로 이 나방아가 쓰였습니다. 특히 이자는 이 나방아의 눈썹에서 비유되었기 때문에 이자는 예쁜 눈썹이라는 뜻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자는 예쁠 아입니다. 여기 나자가 있기 때문에 이 아가 뼈나다는 의미죠. 즉 여인이 뼈나다, 즉 예쁘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쁠 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자는 높을 아입니다. 아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나자가 있어서 이 큰 산이라는 의미로, 이 높은 산이라는 의미로 높을 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자는 줄일 아입니다. 이 아가 있으니
이 안은 원래 그 자체로 쉬지 않고 일하다는 뜻에서 굶주리다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굶주리다는 의미를 따로 명확히 나타내고자 이 먹는 것을 뜻하는 이 밥식자를 넣어서 이 배고프다, 굶주리다는 줄이다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거의 아입니다. 이 아자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큰 새, 즉 덩치가 큰 새라는 의미로 거의를 나타내는 자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 아는 주로 이 크다, 뛰어나다는 뜻으로 예전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또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 나를 가리키는 자형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아는 스스로를 대견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나를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다음 자는 제주예입니다. 이 자는 여기 초두머리와 이 심을예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구렁운이 있기도 하고요. 심을예는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어린 나무를 이 두 손으로 이렇게 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가 가끔 풀조자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어서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이 심는 것이 곡식을 심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건문을 보면은 이 땅에 심는다 해서 여기 흑도자가 또 추가가 되었고 또 심는 사람이 여인으로 이렇게 표기되기도 합니다. 초기 농경사에서 이 농업은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자가 이 맡길 위이기도 합니다. 이 곡식과 여인이 함께 있는 형태인데 이 농사는 여인의 몫이라는 의미로 이 맡기다는 의미로 나온 자가 이 맡길 위가 되겠습니다. 이 심을예의 이 원래 각골자는 얼핏 보면 나무를 심는 형태처럼 보이나 이 벼농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 어린 모를 심는 것으로 이 풀이가 됩니다. 보리나 귀장과 같은 밭농사는 씨를 직접 파종하지만은 이 벼는 어린 모를 싹 틔워서 논에 다시 옮겨 심어야 뿌리도 튼튼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전에 와서 이 모를 심던 이 사람은 이 손숫자와 이 몽기자로 이렇게 따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을예는 그 의미가 모를 심고 풍성하게 키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심고 가꾼다는 그런 의미와 갖고 풍성하게 자란 그 모습이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심고 가꾼다는 의미는 농사 짓는 재주라는 의미로 이 재주예로 분화가 되었으며 이 키워서 풍성한 모습을 뜻하는 자는 이 형세세가 됩니다. 소전에서는 모를 심어 풍성하게 가꾸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자행의 이 풀 초자를 이 초두머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크게 성장한다는 의미로 이 구름문을 아래 넣어서 이 분할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에는 이 모를 심어서 이게 크게 성장시키는 이 농사 짓는 재주를 뜻하는 것이 원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 농사 짓는 재주가 오늘날에는 그 기회, 학문 등의 다양한 의미의 재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크게 성장한 형태는 세력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그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힘력자를 이 아래 추가가 된 것이 바로 형세세가 되겠습니다. 이 형세세는 이 풍성하게 자란 모습에서 기원했지만은 오늘날에는 권세, 기세, 기운 등의 의미까지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귀장서입니다. 이 자는 벼자와 이 물숫자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각골시대 이 벼자는 이 조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단지 조뿐만 아니라 일반 알곡을 대표하는 이 자양으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벼가 남쪽에서 도입되어 주식이 되면서 이 벼를 의미하는 자가 됩니다. 기장은 피와 더불어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일찍이 재배하기 시작한 작물이었습니다.
기장은 찰기가 있고 맛이 좋은 데 비해서 피는 식감은 거칠었으나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은 이 귀족들의 음식이었으며 이 기장으로 술을 만들어 제사에 올렸습니다. 대신 피는 서민들의 식량이었고, 그래서 이 차진 찰기가 있는 기장은 찰기장, 식감이 거친 피는 매기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기장서의 각골자형은 술을 담그는 작물이라는 의미로 이 기장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각골자형을 보면은 이 기장이 그려져 있고 이 아래 물숫자가 있는데 이는 시냇물이 아니라 술을 의미합니다. 이 기장은 밭작물이기 때문에 물에서 키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부자에는 여기 벼자가 들어있어서 이 곡물로도 이 술을 담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그 형태가 곡물을 대표하는 이 벼자로 표기가 정착이 됩니다. 그래도 술을 담그는 곡물이라는 의미로 여전히 기장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정주인 이 고량주의 고량은 수술을 말합니다. 옛날 이 기장은 곡물을 대표했기 때문에 기원전 진날에서 이 기장서를 곡물을 다루는 이 단위로도 사용하였습니다. 기장 2400톨 무게를 한 양, 그리고 그 16양을 한 건으로 정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무게의 단위인 건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기장은 술을 빚는 곡물이었기 때문에 이 서라고 하면은 이 3대들이 술그릇이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장은 이 차진 성질 때문에 차지다, 들러붙다는 뜻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전에서는 그 들러붙다는 그 의미를 다시 분할을 시키는데, 그거는 이 붙다는 그런 뜻이 있는 이 점자와 합쳐서 이 차질점을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즉, 이 기장밥이 이 끈끈하다는 의미에서 이 차지다는 의미의 이 차질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 찹쌀을 뜻하는 이 붙을 점도 있습니다. 이 자는 이 살미자와 이 들러붙다는 의미의 이 점자가 합해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찹쌀에서 나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점자는 사실 원래 이 거북이 등껍질의 괴를 이 입으로 읽다는, 즉 점치다는 그런 뜻이었으나 후대로 오면서 이 자형이 이 입에 뭔가 이렇게 들러붙은 모습으로 해석되면서 뭔가 묻다는 의미가 생겨난 자형입니다. 또한 이 형태가 이 깃발을 어딘가에 꽂은 이 항아리 같은데 꽂은 모습과 닮았다 하여 이 점령하다는 그런 뜻도 나중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점은 다른 자형과 합쳐질 경우에는 주로 이 붙다는 뜻으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점칠점은 천자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피직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역시 여기 벼자와 여기 날카로울 석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사에서 수확한 곡식은 먼저 신에게 바쳤습니다. 이 피직의 각골자는 이 곡식을 제사에 올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 재배한 기장과 마찬가지로 이 매기장에 속하는 피도 이 제사에 곡물을 올렸던 것입니다. 찰기장은 제사에 올리는 술을 담그는 모습으로 자형이 만들어졌으나 이 매기장은 이 추수한 이삭을 제사에 올리는 모습으로 갑골자형이 제자가 된 것입니다. 갑골자형은 이 수확한 이삭을 이 두 손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고 위에 여기 입구자가 있어서 이 제사에 필요한 충문을 외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제사라는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나타내고자 제단을 뜻하는 여기 볼시가 추가가 되고 이 충문을 외우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충문을 외우는 이 모습 위에 여기 밭전자가 있는데, 이 자는 밭전자라기보다는 나라를 묶은 이 곡물 보따리를 뜻하는 이 동력동자로 보아야 올바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물 보따리를 이 제단에 바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집어진 발짓자에 속하는 이 디지올 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 디지올 치는 공손한 걸음걸이를 의미하는 자형입니다. 이 소전에서 보인 이 볼시가 여기 이렇게 사라지고 다시 공문을 뜻하는 이 벼자가 이렇게 다시 추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제사에 올리는 이 곡물이라는 의미로 이 피, 즉 매기장을 나타낸 것입니다. 찰기장과 매기장은 모두 제사에 올린 곡물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이 서직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총칭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보통 직이라고 하면은 이 오곡의 신이란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올 치의 영향으로 이 공손하게 이 곡물을 올린다 해서 이 직은 상가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한편 이 각골 자형은 나중에 또 다르게도 해석이 되었는데, 이는 다익은 이 삭을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베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 베어서 쓰러뜨리다 이며, 그리고 쓰러지다는 그 의미가 이 나중에는 기울다는 그런 뜻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직은 기울척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소전에서 이 벼자 옆에 있는 이 자형은 이 벼를 쓰러뜨리는 이 날카로운 뭔가 도구라는 그런 의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만 떼내어서 만든 것이 이 날카로울 척이 되었습니다. 즉 이 날카로운 도구로 이 벼를 벤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울 척은 이 형태가 보석을 닮았다 해서 이 날카롭다, 보섭이 날카롭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아예서직 나는 일항에 피와 기장을 심는다 라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예서직은 시경소화편에 나오는 이 초자, 즉 이 가시나무 또는 이 찔레 나무라는 그런 시의 한 구절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식구를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초자자, 가시무성한 이 찔레, 언추 기거, 그 가시를 이 뽑으라 말한 것은 자석 하위, 이 스스로 예부터 뭔가 하려 했는데 아예 서직, 내가 서직을 심으려 한 것이라네. 이 아서 여여, 내가 심은 이 찰기장은 여여 우거지고, 아직이기, 내가 심은 이 피가 이 무성해지네. 아창기영, 이 내 창고는 이미 가득 차고, 아유유억, 이 내 노젓가리도 이 많이도 묶었다네. 이위 주식, 이것으로 이 수를 빚고 밥을 지어서 이향 이사, 잔치를 하고 제사를 지낸다네. 이타 이유, 이타 마땅히 이유, 음식을 나눠 가지니 이게 경복, 이 커다란 복을 안겨주는구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